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영선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 글자 그대로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의 보호가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 보호 종료 아동은 연간 2,6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자전거는 어디다 냅두고? 그랬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영선 씨는 이곳의 큰언니입니다. 5학년 때부터 여기가 집이고 아이들이 가족이었죠. 7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 어느새 고3이 됐습니다. 고3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냥 추억도 없이 그냥 고3이 된 게 살짝 전 아쉬워요. 앞으로 대학에 갈지 취업을 할지 진로를 고민해야 할 이 시기에 영선 씨는 다른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년 2월 이쯤에 보호 종료가 되고 솔직히 뭐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못한 것 같아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쌤 좋았어요. 무슨 왔네? 네. 일찍 왔네? 네. 잘 갔다 왔어? 네. 오늘은 보육원에서 자립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안에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배워야 하죠. 선생님이나 영선 씨나 마음이 급합니다. 내년 이제 2월이면은 또 자립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자립을 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립을 하게 되면 자립 정착금이라고 자립 준비금이라고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오롯이 너희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자립 정착금으로 집도 같이 구할 수 있는. 5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기는 어렵고 이제 그 월세 보증금으로 다 사용할 수 있죠.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당장 어디에서 지내는가 하는 것.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립할 때는 쌤들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제 저 혼자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평균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받고 시설을 나옵니다. 당장 돈 들어갈 곳은 많지만 실상은 집을 구하는 데만 쓰기에도 부족하죠. 자립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보증금을 생각을 하세요? 한 500만 원 정도로 보증금은 생각하고 500 정도 생각을 네. 하세요? 500만 원에 월세는 싸면 좋겠죠? 네. 근데 금액은 좀 싸고 풀옵션이라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기 내어 부동산 문턱을 넘었지만 500만 원이라는 돈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 집의 크기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집 구경을 해보는데요. 가구가 하나도 없는 빈집을 보니 아차 싶은 것이 있습니다. 500에 40이라서 근데 여기는 이제 단점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는 이제 개인이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단점은 있죠. 걱정돼요.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고 가격을 생각하면은 여긴 안 되고. 보증금으로 자립 정착금을 쓰고 나면 냉장고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당장 필요한 생필품들은요? 7년도 신축이라서 네. 그래서 이번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갖춰진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500이 안 돼서 네. 보증금 1000부터 3000까지 가능한 집이고 이제 보증금 3000까지 하면 월세 40까지 낮출 수 있죠. 보증금도 문제지만 아직 취업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할 월세를 생각하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그걸로 집을 구해야 되고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2배 가까이 나가서 안 될 것 같고 많이 막막해요.
500만 원으로 처음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점차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가게 되면 방도 구하고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방 안에 넣을 집기도 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죠. 500만 원 목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0만 원으로 어디서 방 한 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살기 싫어하는 곳은 집은 있지만 거기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이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자마자 마주하는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보호 종료 아동. 대부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자립 선배들입니다. 다들 사연 하나쯤은 갖고 있죠. 500만 원이 다였고 이게 너무 돈이 부족한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살자. 1060인가 하는 집에서 살았었어요.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비싼 데서 사는 게 아닌 거구나. 우리가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날 좋아. 이렇게 밝은 지한 씨도 매달 월세 내기에 급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비 나가지, 교통비 나가지 하는데 돈은 바닥이 되고 그렇게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였고 밥도 막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 올해로 보호 종료 3년 차가 되는 유정 씨 역시 자립정착금 500만 원만으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퇴소하면서 받는 500만 원 들고 이제 친구랑 같이 생활했거든요. 500만 원으로는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400씩 해가지고 이제 보증금 800 내고 이제 52만 원인가 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보증금이 싸면 월세가 비싸진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18살.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싼 곳이 없더라고요. 원래 신림동이 싸다고 많이 들어서 신림동을 알아봤는데 신림동도 싼 데 있는데 가격만큼 막 엄청 힘든 곳, 뭐 지하 완전 곰팡이 많이 껴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때 뭐 세탁기 이런 거 살 돈도 없으니까 보증금 내느라 그래서 옵션이 다 있는 방을 선택했거든요. 제가 50만 원이면 되겠지 월세? 이 생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하면은 적금이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이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지만 집 때문에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 내년 2월이면 또 2천여 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